안녕하십니까. 배더먼TV의 시사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화를 키운 정부, 확산 막은 민간인, 자화자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하여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1월 23일 우한시 폐쇄가 이루어졌으며 그 전후로 해서 우한시를 탈출한 중국인 및 한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초기에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중국의 눈치 및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 등의 준비 부족으로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전세계 확진자 2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초기 단계 및 중간 단계의 대응 실패가 코로나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가 끝난 이후에 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감시와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을 정하는 것인 사례 정의를 여러 번 고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사례 정의는 전염병 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질병관리본부는 1월 4일부터 발표를 시작하여 2월 2일까지 7번을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정의는 진단검사 대상을 매우 축소시킨 발열과 중증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환안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로 검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하자 2차에서 5차까지 서서히 검사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2월 17일 31번 환자가 확정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비상이 걸리게 되었는데, 2월 20일 되어서야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로 6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이후에 확진자 검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미 국내 확진자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검사 대상을 지나치게 작게 설정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 것은 코로나19 검사 대상 확대를 너무 늦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월 2일 발표된 7번째에서 사례 정의가 다시 변경됐다는 점인데, 전병일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본이 이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례 정의의 칠판 핵심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하였는데, 6판과 달리 원인 미상 폐렴 등의 7글자가 추가됐습니다. 전 교수는 일반인한테는 별것 아닌 듯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현장 의사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 교수는 현장 의사들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 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 과거 사례 정의를 확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질본이 이번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고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칠판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대상자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평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부터 위중 단계까지 환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원인 미상 폐렴 증세는 적어도 중증 이상일 때 나타난다. 현장 의료진이 질본 사례 정의를 충실히 지켜 폐렴 환자 위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 검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무증상 감염 얘기가 나올 만큼 초기부터 코로나19 전파력이 크다는 점이다. 경증 환자 진단을 놓치면 방역의 구멍이 뚫리지 않겠냐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 대응 실패도 문제지만 중간 단계에서 검사 대상 축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음지로 몰아넣는 커다란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전 세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화를 키우는 가운데 민간인이 확산을 막는 데 지대한 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등지에서 불과 열흘 새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코로나 감염 폭증 사태를 겪고도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큰 불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규모 검사로 조기 발견과 격리에 나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등지에서 음압병실 부족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의 구멍이 뚫리기도 했지만 신속한 검사와 격리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 뒤에는 민간 회사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율곡의 10만 양병설에 비견될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진단검사 의학과 의사들과 관련 업체들이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진단키트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질병의심 환자의 침, 가래 등에서 분리한 소량의 유전 물질을 많은 수로 늘리면서 검사 기법으로서 특정 바이러스 유전자와 결합하는 진단 시약을 넣고 유전자 증폭 장비로 돌렸을 때 유전 물질의 수가 증가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간소화된 검사 기법을 사용하여 하루 이상 걸리던 검사 시간을 6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단키트 판매 허가를 받은 회사는 5개 업체로서 이 중에 4개 업체가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해 국내 수요를 맞추고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는데 코젠 바이오텍이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가장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시젠은 같은 달 12일 승인을 받았으며 4개 회사는 일주일에 10만에서 50만 명 분량의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진단키트 사용을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통합당의 김승희 의원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3월 메르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의원이 이 법안을 주도하여 통과되었기 때문으로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하면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새 진단법을 신속히 심의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 대응과 태도를 지적하면서 보건당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경솔한 언행과 자화자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평과 불안을 해소하기커녕 더욱 키우고 있다며 부디 반성과 겸손을 갖추고 방역 현장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언행에 주의하여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초기 단계 대응 및 중간 대응의 실패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